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가매치 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세금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2018년 12월 31일자로 수원시 팔달구하고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만약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동안 지정이 안 됐다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 어떤 세금 혜택들이 발생을 하는지, 혜택이 아니죠. 불이익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 또는 청약 경쟁률, 또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 2018년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 지역을 고시를 했죠. 그래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부산의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과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었을 때 또는 지정된 지역이 해제가 됐었을 때 과연 어떤 세금 문제들이 벗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세금 문제들이 또 가중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우리가 이제 보통 비과세 같은 경우는 2년 보유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의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 이렇게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지정된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주 요건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갖고 들어볼까요? 나젤세 씨가 2017년 10월 1일 용인시 수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해서 2019년 12월 10일 날 양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에 조정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아까 제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젤세 씨가 A주택을 취득할 당시, 즉 2017년 10월 1일 용인시 수지구는 그때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었죠. 안 됐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즉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중복 보유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일 당시 한 채만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의 중복 기간을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 아닌 2년의 보유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조정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조정지역 밖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아니면은 조정지역 밖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년의 중복기한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그럼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취득하려는 신규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 보유기간이 2년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만약 2018년 9월 13일 대책 발표가 그때 났거든요. 그때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표가 날지 모르고 그때 매매계약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까지는 배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중복 보유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중복 보유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일에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19년 12월 10일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신규주택 B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중복 보유 기간 2년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신규 B주택을 취득할 당시 용인시 수지구는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죠. 왜 아까 취득을 2019년 12월 10일 날 취득을 한다고 했고 용인시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30일에 조정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었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도 B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중복 보유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적용됩니다. 즉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 정확한 의미는 그거죠. 양도 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여기서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의 10% 또는 20%를 가산하는데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인 경우는 10%를 가산하고 중과대상 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가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내가 양도 당시에 그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고 하면은 바로 중과가 적용됩니다. 단지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 공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날에 주택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같은 거에 의해서 증빙이 확인된다.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0일 날 양도를 합니다. 참고로 용인시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양도일 현재. 그럼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 A주택을 취득할 당시 용인시 수지구, 즉 2017년 10월 1일은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도일 2019년 12월 10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A주택 외 다른 중과대상 주택수가 있는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는 A주택은 중과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분양권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년 계약하고 나서 1년 내 양도를 하면은 50%, 1년에서 2년이면 40%, 그리고 2년이 넘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받는데 2018년 10월 1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 안에 첫 번째, 조합원 입주권은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오피스텔 분양권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권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양권 전매 시 50% 중과세율 적용되는 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중과 대상 중과 적용 판정할 때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분양권 전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시 50% 중과세율 적용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록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을 내가 취득했다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면은 50% 세율이 적용받는다. 근데 아까처럼 예외를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지정됐습니다. 근데 그날 나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세율이 적용되고, 이 분양권 전매 50% 중과세율과 관련된 경우는 두 가지 예외가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외는 뭐냐면 이번에는 30세 미만입니다.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는 30세 미만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들어가면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할 당시에 2018년 10월 1일이니까 용인시 수지구가 2018년 12월 31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죠. 근데 이 분양권을 2019년 12월 10일 날 양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일 현재 2019년 12월 10일이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겠네요. 그럼 판단 한번 해볼까요? 분양권 전매 시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용인시 수지구는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바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 인상이 됩니다. 즉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일반 세율보다 0.1%에서 0.5%가 더 높은 0.6%에서 3.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페널티가 세부담 상한율이 150%가 아닌 200%가 적용됩니다. 우리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죠? 매년 6월 1일이잖아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 대상으로 지정됐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면은 중과세율이 바로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해당 여부는 과세 기준일 현재를 갖고 판단을 한다. 따라서 과세 기준 현재 소유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나절세 씨는 2010년 4월 10일에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에 소지하고 있는 A주택과 2017년 10월 1일에 취득한 용인시 수지구에 소지하고 있는 B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해당 여부는 우리 과세 기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나젤세 씨 같은 경우에는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죠.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에 해당돼서 종합부동산세율 적용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할 때 150%가 아닌 200%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등록한다 할지라도 세제 혜택이 배제가 됩니다. 이거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거죠. 즉 9.13 부동산 대책이 9월 13일 날 나왔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의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는 거고, 두 번째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 혜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예외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2018년 9월 13일 날 대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책 발표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적용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대책 발표일에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사람들은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 이전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외에 취득하는 거는 괜찮겠네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까지 매매 계약을 취득한 경우 거기까지는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0일에 취득한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 그 다음에 2019년 4월 1일 현재 이 A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나젤세 씨가 A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에 용인시 수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인시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19년 4월 1일에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즉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잖아요. 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이 A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따른 세금 폭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한 6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